여러분, 혹시 은퇴만 하면 인생이 조금은 편해질 거라고 생각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출근 시간에 쫓기지 않아도 되고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삶 말입니다. 하지만 막상 60세 은퇴를 맞이한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전혀 다른 현실을 마주합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은데 하루는 너무 길고 마음은 바쁜데 쓸 곳이 없어집니다. 은퇴는 쉼표라고들 말하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새로운 위기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은퇴 이후에 이유 없이 불안해진 적은 없으신가요? 큰 걱정거리는 없는데도 밤에 잠이 잘 오지 않는 날 말입니다. 이 불안은 성격 때문도 나약해서도 아닙니다. 은퇴라는 환경 변화가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신호입니다. 문제는 이 신호를 가볍게 넘기면 실제로 삶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옛사람들은 인생의 고비는 젊을 때보다 중년에 더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나이가 아니라 역할이 사라질 때 위기가 온다는 뜻이었습니다. 60세 은퇴는 바로 그 역할이 크게 바뀌는 시점입니다. 매일 나를 부르던 직장도 필요로 하던 자리도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 자리를 준비 없이 맞이하면 마음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처음엔 쉬는 것이 좋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흐려지고 하루를 구분할 기준이 사라집니다. 그때부터 몸과 마음은 조금씩 무너지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은퇴는 끝이 아니라 구조 변화입니다. 구조가 바뀌면 생존 방식도 함께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직장에 다닐 때의 사고방식 그대로 은퇴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때 생기는 작은 균열이 시간이 지나면서 큰 위협으로 자랍니다. 실제로 오래 살고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은퇴 이후를 가장 조심해야 할 시기라고 말합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면 생활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60세 은퇴자들이 가장 많이 맞닥뜨리는 생존의 위협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뉴스에서는 잘 다루지 않지만 실제 삶에서는 아주 자주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여러분이라면 반드시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할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 위협은 갑자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변화로 시작되지만 방치하면 인생의 방향을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60세 은퇴자들의 첫 번째 생존 위협은 하루의 구조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직장을 다닐 때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루의 틀이 자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이 하루의 시작과 끝을 나눠주었습니다. 그 틀 안에서 몸도 마음도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은퇴와 동시에 이 구조가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급할 이유가 없고 서둘러야 할 목적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이 자유가 달콤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상태가 오래가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루가 느슨해지고 시간의 경계가 흐려집니다. 언제 일어나고 언제 먹고 언제 쉬는지가 점점 제각각이 됩니다. 여러분도 은퇴 후에 요일 감각이 흐려진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 흐트러짐이 단순한 생활 변화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하루의 구조가 무너지면 몸의 리듬도 함께 무너집니다. 잠이 얕아지고 식욕이 불규칙해지며 쉽게 피로해집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병이 없어도 몸이 먼저 지칩니다. 옛사람들은 사람은 시간 위에서 산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을 잃으면 삶의 중심도 함께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은퇴자 중 많은 분들이 이 위협을 과소평가합니다. 아직 건강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이 아니라 몇 년 뒤에 나타납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사라진 생활은 의지를 조금씩 깎아먹습니다. 의지가 약해지면 몸을 챙길 힘도 함께 줄어듭니다. 그래서 은퇴 후 몇 년 사이에 급격히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은퇴자의 일화가 전해집니다. 그는 은퇴 후 처음 몇 달은 여행도 다니고 늦잠도 즐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괴로워졌다고 말했습니다. 할 일도 없고 기다리는 사람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몸이 아프기 시작했고 병원에 가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의사는 특별한 병은 없다고 했지만 그는 점점 기운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례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하루의 구조가 무너지면 몸은 방향을 잃고 방황합니다. 그래서 은퇴 후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생존을 좌우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식사 시간, 움직이는 시간을 정해두는 것만으로도 차이가 납니다. 은퇴자 중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분들은 반드시 자기만의 하루 틀이 있습니다. 직장 대신 생활이 하루를 붙잡아주는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은퇴는 쉬는 시간이 아니라 구조를 다시 세우는 시간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면 첫 번째 생존 위협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의 구조를 잃은 은퇴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생활을 미루기 시작합니다. 오늘 안 해도 되니까 내일 하지 뭐라는 생각이 습관이 됩니다. 이 습관이 쌓이면 하루가 아니라 인생 전체가 느슨해집니다. 몸을 움직이는 일도 점점 귀찮아지고 약속도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집안에 오래 있으면 생각은 많아지고 행동은 줄어듭니다. 이때부터 마음이 먼저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자 상담 기록을 보면 가장 흔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하루가 왜 이렇게 긴지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시간이 길게 느껴진다는 것은 구조가 사라졌다는 신호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시간이 부족했는데 은퇴 후에는 시간이 넘칩니다. 이 넘치는 시간이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일부 은퇴자들은 괜히 바쁘게 움직이려 애씁니다. 의미 없는 모임을 만들고 필요 없는 약속을 잡습니다. 하지만 이런 바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 다시 공허함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장수한 은퇴자들의 공통점은 바쁨이 아니라 규칙이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지 않아도 정해진 순서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같은 자리에서 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이 반복이 하루를 붙잡아주는 기둥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지탱하는 것은 이벤트가 아니라 반복입니다. 큰 목표보다 작은 일정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무엇을 할지보다 언제 무엇을 할지가 먼저 정해져야 합니다. 이 기준이 없으면 하루는 쉽게 무너집니다. 은퇴 후 생존을 위협하는 첫 번째 요소는 이렇게 조용히 다가옵니다. 아무 일도 없어서 편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위험한 상태입니다. 하루의 구조가 무너지면 몸도 마음도 방향을 잃습니다. 그래서 은퇴자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새 직업이 아닙니다. 새로운 하루의 틀입니다. 이 틀을 만들지 못하면 어떤 계획도 오래 유지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퇴는 멈춤이 아니라 재정렬의 시기입니다. 시간을 다시 배치하지 않으면 인생은 쉽게 흘러내립니다.
이 사실을 일찍 깨달은 은퇴자들은 안정적으로 살아갑니다. 하루를 관리하는 사람이 결국 인생을 관리하게 됩니다. 이것이 60세 은퇴자들이 맞닥뜨리는 첫 번째 생존 위협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60세 은퇴자들의 두 번째 생존 위협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돈을 다루는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이 생활비와 노후 자금입니다. 그 걱정 자체는 자연스럽지만 문제는 걱정의 방향이 잘못될 때입니다. 은퇴 전에는 매달 월급이 들어오니 돈의 흐름을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또렷해집니다. 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마음이 먼저 불안해집니다. 여러분도 통장을 볼 때마다 괜히 한숨이 나오는 순간이 있으실 겁니다. 큰 지출이 없어도 잔고가 줄어드는 느낌 자체가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문제는 이 불안을 해결하지 못하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은퇴자 중 상당수가 안정적인 생활비보다 수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예전의 소득 구조를 단기간에 회복하려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리한 투자나 검증되지 않은 돈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옛사람들은 은퇴 후 돈을 불리려다 돈과 함께 잠도 잃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과장이 아니라 실제 사례에서 나온 말입니다. 어느 은퇴자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는 은퇴 후 여유 자금을 활용해 수익을 내보겠다고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했지만 손실을 만회하려다 점점 금액이 커졌습니다. 결국 생활비까지 흔들리며 밤잠을 설치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그가 가장 힘들었다고 말한 것은 돈이 아니라 불안이었습니다. 불안은 식욕을 줄이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이 상태에서 내린 결정은 대부분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은퇴 후 돈의 가장 큰 역할은 안정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도 불안하면 삶은 무너지고 돈이 적어도 안정되면 삶은 유지됩니다. 장수한 은퇴자들의 공통점은 돈을 늘리는데 집착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대신 돈이 빠져나가는 구멍을 먼저 점검했습니다. 고정 지출을 줄이고 불필요한 소비를 정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활 수준을 조금 낮추는 결단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단이 마음의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은퇴 후에는 수입보다 지출 관리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지출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불안은 줄어듭니다. 불안이 줄어들면 판단도 차분해집니다. 이 상태에서의 선택은 훨씬 안정적입니다. 장수한 은퇴자들은 돈을 숫자가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했습니다. 이 돈으로 몇 달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지를 먼저 따졌습니다. 이 계산법이 삶의 기준을 바꿨습니다. 무리한 수익 대신 오래 버틸 수 있는 구조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은퇴 후 가장 위험한 돈 문제는 부족함이 아니라 조급함입니다. 조급함은 계획을 무너뜨리고 생활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그래서 은퇴자에게 필요한 것은 큰 수익이 아니라 느린 확신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는 감각이 있어야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감각은 돈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돈을 관리하면서 생깁니다. 지출을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은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느낌과 같습니다. 이 주도권이 있어야 은퇴 후의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은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은퇴 후에는 인생의 바닥입니다. 바닥이 흔들리면 어떤 계획도 오래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60세 은퇴자들에게
돈과 관련된 두 번째 생존 위협은 잘못된 선택입니다. 불안에서 비롯된 선택, 조급함에서 나온 결정입니다. 이 위협을 피한 사람들은 오래도록 안정적인 노후를 유지했습니다. 돈을 다스린 사람이 결국 은퇴 후 삶을 다스리게 됩니다. 여러분, 60세 은퇴자들의 세 번째 생존 위협은 돈 자체보다 사람을 통한 돈 문제입니다. 은퇴 후 가장 많이 무너지는 관계가 바로 돈이 얽힌 관계입니다. 젊을 때는 함께 벌고 함께 쓰는 구조가 자연스러웠지만 은퇴 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럼에도 예전의 정으로 같은 기준을 적용하다가 문제가 생깁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돈이 오가는 순간 관계의 성격은 달라집니다. 특히 은퇴자의 돈은 여유 자금이 아니라 생존 자금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 차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당장 안 쓰는 돈이니 잠깐만 빌려달라는 말입니다. 이 말에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 위험은 시작됩니다. 옛사람들은 은퇴 후 돈을 빌려주지 말라는 말을 반복해서 남겼습니다. 그 이유는 인심이 나빠서가 아니라 현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순간 갚을지 못할 가능성보다 관계가 깨질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실제 은퇴자 상담 사례를 보면 친구와 돈 문제로 인연을 끊은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돌려받아도 마음은 상하고 못 받으면 삶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됩니다. 결국 고립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퇴 후에는 인간관계도 재정관리의 일부가 됩니다. 돈을 지키는 것이 곧 관계를 지키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장수한 은퇴자들은 이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기준을 세웠습니다. 돈 이야기는 하지 않고 돈 거래는 하지 않는다는 기준입니다. 이 기준이 있었기에 불필요한 갈등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과의 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에게 무조건적인 지원을 하는 경우 노후가 흔들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이해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은퇴자의 돈은 다시 벌 수 없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옛 기록을 보면 장수한 부모들은 자식에게 재산을 쉽게 나누지 않았습니다. 대신 생활의 자립을 강조했습니다. 이 태도가 오히려 가족 관계를 오래 유지시켰습니다. 여러분, 은퇴 후 돈을 지키는 일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이 책임을 내려놓는 순간 노후는 쉽게 흔들립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보증과 명예 문제입니다. 은퇴자에게 보증은 거의 재앙에 가깝습니다. 선의로 시작한 보증이 노후 전체를 무너뜨린 사례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명의를 빌려주는 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잠깐이라는 말은 거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은퇴 후에는 돈을 쓰는 용기보다 거절하는 용기가 더 필요합니다. 거절은 관계를 끊는 행위가 아니라 기준을 세우는 행위입니다. 이 기준이 있어야 삶이 오래 유지됩니다. 장수한 은퇴자들은 냉정해 보일 만큼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그 단호함이 오히려 사람을 오래 곁에 두었습니다. 돈 문제로 얽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퇴 후 돈과 관련된 마지막 생존 위협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너무 믿어서 생기는 위협입니다. 이 위협을 피한 분들은 조용하지만 안정적인 노후를 살았습니다. 돈을 지키고
관계를 지킨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60세 은퇴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세 번째 생존 위협입니다. 여러분, 은퇴 후 인생은 갑자기 무너지는 경우보다 조용히 흔들리다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 사고나 극적인 사건보다 사소한 선택들이 쌓여서 결과를 만듭니다. 오늘 이야기한 세 가지 생존 위협도 모두 조용히 다가옵니다. 하루의 구조가 무너지는 순간, 돈에 대한 불안이 커지는 순간, 사람 때문에 돈이 흔들리는 순간입니다. 이 세 가지는 겉으로 보면 별일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은퇴자의 삶에서는 치명적인 균열이 됩니다. 여러분, 은퇴는 쉬는 시간이 아니라 방향을 다시 잡는 시간입니다. 이 방향이 없으면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마음은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오래 산 분들은 공통적으로 삶을 단순하게 정리했습니다. 하루의 틀을 만들고 돈의 흐름을 관리하고 사람과의 선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노후는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기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있는 삶은 외부의 흔들림에 강합니다. 누가 무엇을 말해도 쉽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퇴 후 가장 무서운 것은 가난이 아니라 방향 상실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작은 바람에도 넘어집니다. 반대로 방향이 분명하면 천천히 가도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옛사람들은 노후를 항해에 비유했습니다. 돛은 크지 않아도 방향만 맞으면 목적지에 도착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도 큰 돛이 아닙니다. 생활을 지탱할 구조온 마음을 지켜줄 기준, 돈을 지켜줄 원칙입니다. 이 세 가지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느끼실 필요도 없습니다. 노후는 언제든 다시 정리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지출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앞으로 돈 문제로는 선을 넘지 않겠다는 다짐도 필요합니다. 이 작은 결심들이 모여 은퇴 후 인생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은퇴는 끝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생존입니다. 그 생존은 경쟁이 아니라 관리입니다. 잘 관리한 사람은 조용히 오래 살고 관리하지 못한 사람은 빨리 지칩니다. 이 차이가 결국 노후의 품격을 만듭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하루의 구조를 세우고 돈의 흐름을 점검하고 관계의 선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 선택이 여러분의 은퇴 후 인생을 오래 지켜줄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